천마성의 막내 아들 사마. 천마성. 산서성 용문산에 자리를 잡은 천마성은 마도 역사상 최대 규모와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천마성이 만마의 지존으로 군림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옛날 유비와 관우, 장비가 도원의 결의를 맺듯 창천백가를 중심으로 철마령과 풍운산장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마성이었다. 그것이 100년 전 일이었다. 천마성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마도 문파들을 흡수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그리고 40년 전 천마대제 백천기가 등장하면서 천마성의 힘과 세력은 최고 정점에 올라섰다. 천마대제 백천기는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10대 마가가 충성을 맹세하고 칠마이패를 굴복시켜 천마성의 9대 가신으로 삼은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설로 회자될 정도였다. 그런 천마대제 백천기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백무진의 아버지인 백장천이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삼형제였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모두 10명. 그들은 지금 자기 천마성주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 중 누군가 백무진을 죽이려고 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철노, 혹시 나에게도 세력이 있나? 예? 세력이라 하시면 형님들처럼 울타리가 되어줄 외가나 처가 말이야. 철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저 반응만 봐도 대충 알겠군. 하나도 없는 거야? 기억이 안 나시면 때론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절망스럽단 뜻이로군. 그래도 말해봐. 혹시 알아? 잃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올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철로는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다. 백무진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었는지 곁에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어서! 백무진이 채근을 하자 끝내 철로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 떠나갔습니다. 지금 천은 소축엔 식객 한 명 없습니다. 그래도 군마련은 끝까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한 달 전에 파혼을 요구하며 떠났습니다. 파혼? 공자님의 선친인 백장천 가주와 군마련의 강중천 연주는 의형제 사이입니다. 두 분은 결혼을 하기도 전에 태중 혼약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공자님께서 강소절을 많이 좋아하셨지만 과거 시험을 보겠다는 공자님의 말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시련의 상처에 백무진은 지난 한 달 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웃어도 강혜린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진 것에 더 충격과 절망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백무진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였다. 군마련의 강중천은 야망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강예린은 심약한 성격의 백무진에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 철로는 조심스럽게 백무진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글쎄, 이럴 땐 기억이 안 나는 게 좋은 것 같군. 별다른 느낌도 없는 걸 보면. 대충 그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전생에서 우연히 강예린을 먼 발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치머 나간, 마도서시 등등 그녀는 온갖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절세 미녀였다. 하지만 전생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치열하게 살아온 백무진에겐 별다른 감흥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 백무진의 관심은 오직 강해지는 것뿐이었다. 전생에서는 40살이 넘어서야 상승의 절기를 배웠기 때문에 성취가 늦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항상 아쉬움을 삼키곤 했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그토록 허무하게 적들의 손에 죽지는 않았을지도 몰랐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든 아니면 하늘의 축복이든 어쨌든 백무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 백무진은 약관의 나이, 그토록 꿈에 바라던 일이 절대 불가능할 영역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벌어진 것이다. 전생에서 악으로 깡으로 한계를 극복한 그였다. 무공의 소질이 없는 백무진의 육체 따윈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이번엔 반드시 가보고 싶었다. 전생에선 사성의 성취를 앞두고 죽었지만 이번엔 궁극의 경지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다. 그런 그에게 여자는 사치일 뿐이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천마성에서 20여 명의 사람이 마중 나왔다. 그들은 천마검단 무사들로 백무진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천마검단은 천은소축의 소속이었던 것이다. 원래라면 천마검단은 천은소축의 강력한 우군이어야 했다. 그들은 백무진의 아비 백장천의 천재적인 능력에 반해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일원, 일연, 삼각사장, 오방칠단 천마성의 핵심 세력은 바로 22개의 조직으로 그중 천마검단은 말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장천이 정파의 여엽과 사랑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다. 그리고 연이어 거듭된 백무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천마검단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들은 백무진을 배신하고 진작부터 자신들의 힘을 원하던 곳과 손을 잡았다. 그것이 1년 전 일이었다. 천마검단의 단주 원세우는 이번 임무가 내키지 않았다. 그는 백무진의 얼굴만 봐도 짜증이 치밀어 올라왔다. 하지만 천마대제 백천기가 직접 내린 명령이었다. 천마성에서 감히 누가 백천기의 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 결국 원세우는 직접 수하들을 이끌고 마중을 나오긴 했지만 들려온 소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일개 낭인에게 당했단 말인가?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건 어이가 없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천마성의 직계 혈족 중 마도행에 실패한 사람은 백무진이 유일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백무진은 천마성의 명성을 엄청나게 깎아먹은 셈이었다. 난이도가 어려웠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가장 하급이었다. 1년 전에 백무진을 떠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다. 과거 시험을 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코웃음이 나왔지만 일개 낭인에게 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한심하단 말도 아까울 정도였다. 막내 공자께서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대는 누군가? 원세훈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속하는 천마검단의 단주 원세훈입니다. 막내 공자. 이것도 일종의 현실 도피인 셈입니까? 뭐?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척 하시는 겁니까? 원세훈의 말은 도전적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철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원단주 무례하오! 한때 천은소축 소속이었던 그대가 어찌 공자님께 불경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오? 철로야말로 가만히 있지 못할까? 원세훈의 예리한 눈빛에 철로는 온몸이 난자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무공을 익힌 고수라고 해도 절정에 달한 원세훈의 눈빛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물며 1초 반씩의 무공도 없는 철로는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정말 한심한 작자로군. 백무진은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왔던가. 천마검단의 원세훈, 원단주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묻지. 천마성에서는 하극상을 어찌 다스리나? 원세훈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예전에 백무진이라면 이런 식의 도전적인 말은 하지 않았다. 괜히 호구가 아니다. 수하들에게 당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등신 호구 취급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원세훈이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즉결참이지요.
물론 능력이 되시면 말입니다. 그렇군. 오늘 일은 잊지 않겠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연 막내 공자께 그럴 능력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원세훈이 돌아서서 수하들에게 손짓을 했다. 천마성으로 출발한다. 천마성 안에 들어선 것은 이틀이 지난 정오 무렵이었다. 감회가 남달랐다. 40년 전에는 외성에 하급무사로 입성했었다면 이번엔 천마대제의 손자가 되어 입성하고 있었다.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둘 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받는 건 똑같았다. 백무진은 곧장 천무대전으로 향했다. 이곳이야말로 천마성의 심장과도 같은 곳, 바로 천마대제 백천기의 처소였다. 입구 앞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백무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무진은 한눈에 노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대두귀 한평. 그는 전대 노마두로 악명이 자자한 자였고 전생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작은 키에 머리가 크다고 해서 대두귀란 우스꽝스러운 벼로가 붙었지만 그는 천마성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무서운 고수였다. 천마성의 9대 가신 중 첫째가 바로 대두귀 한평이기 때문이었다. 막내 공자, 오랜만에 뵙는군요.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냥 편하게 대두귀라 부르면 됩니다. 그렇군요. 대두귀 할아버지도 잘 지내셨습니까? 노부야 죽지 못해 살고 있지요. 그나저나 몸이 많이 상하셨군요.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성주께서 막내 공자를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백무진이 대두귀에게 폭언을 취해 인사를 하고 대전으로 들어서자 천마대제 백천기는 태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전신을 훑어오는 것이 느껴지자 어지간한 백무진도 살짝 긴장했다. 역시 마도 역사상 최강의 고수는 다르군. 패도적인 기세는 가히 태산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마도행에 실패했다고 들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소손 역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 의외의 대답이었다. 심성이 여린 손자는 이 상황에서 주눅이 들어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해야 정상이었다. 근데 별로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다. 너는 천마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알고 있습니다. 상벌은 명확해야 규율이 서는 법. 설령 내 손자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그러시겠죠? 정상적이라면 다친 손자의 안위부터 물어야 하겠지만 천마대제 백천기의 입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천마봉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지내거라. 천마봉은 길이 좁고 경사가 험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다. 하물며 조금만 실수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다. 천마봉 정상에 올라가도 문제였다. 주변이 온통 기암괴석들로 가득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특히 백무진은 소심한 성격이라 천마봉에 올라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백천기 입장에서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셈이었다. 백무진의 입에서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예전에도 몇 번이나 그랬으니까. 하물며 지금은 크게 부상을 당한 상태라 핑곗거리도 좋았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리하겠습니다. 백무진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자 백천기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인 모양이구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긴 아는구나. 이래서는 징계를 내리는 이유가 없어진다. 손자의 기억이 사라졌으니 천마봉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징계가 될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분에 말을 번복할 수도 없는 법. 이미 한 달의 천마봉 징계가 떨어진 이상 1.1획도 변할 수 없었다. 됐으니 그만 나가보거라.
백천기가 축객령을 내렸다. 백무진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천무전을 나섰다. 그런 백무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그려졌다. 이것이야말로 백무진이 원하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조용히 무공을 수련하고 싶던 차였다. 지금 백무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쌓는 것이었다. 천마봉이라면 백무진도 알고 있었다. 전생에서 담력 시험을 할 때마다 천마봉에 오른 탓이었다. 계곡 사이에 길게 목교가 놓여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목교가 출렁거렸다. 어지간한 담력이 없이는 건너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백무진에겐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었다. 수백 개의 계단과 험한 기암괴석들은 체력을 단련하고 외공을 수련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